네,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오늘도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 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금증권의 김은식 부장, 리서치하는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월요일 모닝 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분이 약간 설레기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지난 장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김성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시장이 좀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5%가량 상승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0.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파나진 같이 이렇게 이슈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점이었었는데, 이런 점에서 바이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관심도는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이미 오른 업체들보다는 이 식료품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았었는데요. 식료품 중에서도 이 유엔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닌 분유라든지 밀가루 같은 이런 필수 식료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리온이라든지 메일유업, 대상, 농심 같은 업종들이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월드컵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육계 관련 업체들에 대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관련 업체인 하림이라든지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브로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또 닭고기 업체들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지난 한 주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번 주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정치적으로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22 통화정책회의 또 일본 중앙은행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한 주에선 좀 투자자들께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오늘장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런 결과 내용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내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내용들은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뚫린다고 소문만 무성화했을 때도 주가가 집 가격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업과 이어진다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그런 시장의 판단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이런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여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야말로 별로 하는 거 없이 실리는 실리대로 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남북 경협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할린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그리고 낮은 핫산 간의 그런 물류 협력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러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신동방 정책, 극동 지역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력 분야에 상당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전력 부족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기가 가장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 그리고 러시아의 그 유유 자원인 그 에너지를 송전 시설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법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후자 쪽이 상당히 그 단기간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1991년 소 연방 체제 이후에 발전용 전기가 지금 상당히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극동 지역 그 주변에는 상당히 지금 그 전기가 많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그런 사업
속에서 이제 러시아의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의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발전들을 뭐 북한이라든지 우리나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그 가정용 전기요금을 살펴보자면 러시아가 지금 그 메가와트당 50달러대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달러대 초반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달러대 뭐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이런 에너지들을 쉽게 수입할 수 있고 값싼 값에 수입할 수 있게 되게 되면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이 이런 주변국들이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력 분야에 우리가 좀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좀 남북 경협지들이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은 이런 남북 경협지들이 더 갈 수 있고 또 이런 중간에 전력 관련된 사업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오늘장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경협지들도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슈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뭐 대북 그 제재가 완화되게 되면 그쵸. 우리가 이제 뭐 그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전력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있으면 이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러시아에 국빈 네, 방문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척이 될 것 같은데 이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력 사업이 나선시에 이 송전망을 연결하는 뭐 나선 송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쪽에서 뭐 그쪽 핫산이나 나선시와 관련된 항만 사업들 때문에 대북 유엔 제재 그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선 송전 프로젝트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된 업체들이 LS 산전, 뭐 재룡전기, 선도전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 슈퍼그리드 구축에 필요한 그런 기술 확보라든지 장비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고압 직류정송이라고 해서 HVDC라는 기술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국가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핵심적인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 LS 산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 러시아나 몽골 쪽에서 이런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HVDC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관련 업체로 LS 산전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재룡전기나 선도전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뭐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중형 매설 그러니까 그 지하에 들어가는 변압기들을 전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얼마 전에는 또 내진형 변압기도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 최초로 뭐 지금 개발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런 쪽에 상당한 뭐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8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고 1분기 기준으로 경쟁사인 그 광명전기라든지 뭐 서전기전에 비해서 수주잔고도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는 테마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네. 앞으로는 뭐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선별해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LS 한전이라든지 선도전기,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성환 대표께서는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전력 사업을 현재 연계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LS 산전과 선도전기, 재룡전기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